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완성반, 운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3강에 걸쳐서 각각의 운의 작용과 설명 23, 24, 25강 진행을 했어요. 25강의 끄트머리에 이 사주를 좀 몇 개 풀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 지금 26강 이 시간 전반부에 이 내용을 좀 진행하고 우리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다음 섹터서부터는 26강 이게 한 10개 강 정도가 진행이 될 텐데 격국론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리학 시즌 1, 2, 3, 4, 5 진행하면서 이 격국용신론에 대해서 보통은 좀 그냥 겉핥기 정도로만 넘어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국론이 모든 사람이 다 사주 풀 때 쓰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용신법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신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리를 배웠으면 격국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격국론 코너를 기초완성반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운에 대입하는 법, 샘플 사주를 몇 개 보면서 좀 배운 것을 한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3개의 샘플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운을 대입하려면은 먼저 사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함께 대입하여 이 사주에 있는 8개의 글자가 지금 어떤 역할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전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이 사주의 활용과 쓰임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마치 내 앞에 8개의 요리 재료가 있는데 이 8개의 요리 재료가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이런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저런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재료 몇 가지는 안 쓸 수 있고 또 저런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빠지는 재료들은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사주의 활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주 활용법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의 방법을 내가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주 하나에는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빈대떡을 부쳐 먹을 수도 있고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재료에는 없지만 운에서 어떤 재료가 들어올 때 어떤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활용법들이 모두 제각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주로 이런 인생을 요리할 수 있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다양한 요리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 시대에는 더더욱 다양한 창의적 요리들이 나오고 있어. 각자 영혼들이 자신의 운명의 재료를 이용해서 되게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옛날 사례들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가 멀어질수록 요즘하고 잘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최신 주식 공부를 하려면 최신 주식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과거 원리도 공부해야 되니까 사주의 활용적 측면을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이 사주는 이러한 글자를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역할로 썼구나. 그게 파악이 되면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들이 각각의 사주 원국에 있는 이 8개의 부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전재물운이 하락하겠구나, 명예운이 상승하겠구나,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는 운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해요. 병인년, 병신월, 계사일, 병진시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 생각에는 참고로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한 100명씩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한 남자 50명, 여자 5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럼 동일 사주자의 여자가 50명 정도 있다고 쳤는데 이분은 그 50명이 똑같이 살지 않죠. 그 50명 중에 뭐 한 40명은 결혼했을 거고 한 10명 정도 결혼 안 했을 거고 그 결혼한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또 이혼했을 거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요. 어떤 경향성을 지닐 수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인터넷 유튜브 사업으로 대성공을 하신 분이세요. 인터넷 유튜브로 대성공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간단하게 좀 써놨죠. 30대 후반 여성분인데 글로벌 유튜브 MCN 회사라고 하는데 MCN 회사가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키우는 어떤 일종의 연예 기획사의 유튜브 버전이라고 유튜브 채널 키우는 기획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한두 개의 브랜드를 히트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은 브랜드가 한 50 몇 개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그 기업형 유튜브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한두 개의 채널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자금을 끌어 모은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문적인 채널로 키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일했던 방송 PD들이 이런 기업 형태의 유튜브 채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채널에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 MCN 회사, 약자는 모르겠는데 이런 다양한 글로벌 유튜브니까 한국인만이 아닌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도 한국 사람만 보는 영화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 보는 영화가 많겠죠. 유튜브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죠. 국내만을 수익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수익 대상으로 할 때 수익성이 더 좋다 그래요. 외국에서 구독을 많이 해주면은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6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6개의 유튜브, 요게 한 반년 전 기준이에요. 요즘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총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채널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이 하는 채널 중에 제일 유명한 채널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기행하는 모습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뭐 미국인 누구가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뭐 미국인 누구가 한국의 무슨 드라마를 봤을 때, 미국인 뭐 독일인 누구가 뭐 경복궁에서 무슨 윷놀이를 했을 때, 이런 것 등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구독자가 한 5, 600만 정도 되는 브랜드 채널인데 그 중에 외국 사람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겪는 다양한 예능적 활동들,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와, 30대 후반 여성이 1000만 명의 유튜브를, 구독자 1000만 명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사주에 어떤 성분들을 이용했는지를 봐야죠. 자, 퍼뜨리고, 전파하고, 비추고, 보이고, 니들이 보든 말든 나는 보여주고 드러내겠다. 비추고 보여내는 일들이니까 이분은 이 병화의 특성을 매우 잘 활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병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사주의 세계에서는 2개면 2개, 3개면 3개가 아니에요. 2개면 많다, 3개면 아주 많다, 4개면 미친 듯이 많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천간의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서 태양처럼 빛내서, 또 병화라는 글자는 히트시키는 형태입니다. 만인들이 보게끔 만들어주다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주를 옛날식 명리관법으로 보게 되면은 제다신약이라서 거지다. 제다신약이죠? 요즘 제다신약이잖아. 요즘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게. 이 개수 하나가 이 병화들을 다 다룰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대관법하고 좀 차이예요. 요즘에는 이 IT 기기를 이용해서 머리 쓰는 일, 기획하는 일, 정신을 쓰는 일을 하면은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통은 저기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극인의 제다신약들 많더거든요. 무식상 제극인 제다신약들 되게 많아요. 증권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 저 컴퓨터 모니터 한 4-5개 이렇게 깔아놓고요. 모니터 4-5개로 지금 환율, 주가 시세, 뭐 금융정보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수시로 분석하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뭐 그런 물상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제다신약 망했다가 아니라 제다신약은 제다신약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이런 사주가 노가다판에서 일하거나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큰일 나죠. 이제 이런 거는. 그럼 뭔가 보이고 비추고 드러내고 밝히고 알리고 하는 이 병화의 물상들을 쓰고 있으면은, 그렇죠. 뭐 이 사주가 만약에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홍보하는 일, 기업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알리고 드러내는 마케팅적인 일. 유튜브는 이분한테 되게 최적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방송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당에서 일한다 그러면 대변인, 우선 뭐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인다 그러면 뭔가 대민으로 뭔가 광고하고 드러내고 알릴 만한 이슈가 되는 히트되는 행사, 사업 기획자라 그러면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들, 뭐 번화한 축제, 컨퍼런스, 뭐 컨벤션, 이벤트, 뭐 성대한 예식. 그 요즘에는요 그 문화예술을 갖다가 빛과 예술품을 합쳐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장식물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어떤 시각적 미디어 아트,
이런 형태들이 요즘 뭐 새로 생긴 호텔에서 무슨 한 50m의 복도에다가 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LCD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완전히 막 하늘에서 고래가 막 춤을 추고 날아다니는 그 요즘 핫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런 것들 뭐야? 다 뭔가 미디어 아트 예술이 이제 우리 생활적 공간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주겠죠. 이제 그런 분야라고 하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주다. 근데 그렇게 펼치고 보이고 드러내는 병화적 활동이 바로 나의 재성이야. 나의 일이야. 근데 정제적인 일이니까 나에게 맞는 일이야. 나에게 맞는 일. 일종의 정제는요, 이건 내 전용화된 일이야. 마치 라디오 DJ가 20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그 소중한 그 사람의 일인 거야. 그 사람이 적격인 일인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펼쳐있는 병화의 뿌리가 다 어디서 올라왔냐면 여기서 올라왔어. 이게 나야, 나. 나의 일을 천간으로 들어 올리고 비추고 펼치고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주의 격국은 정인격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인의 사회에서 재성 펼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정인하고 재성이 만나게 되면은요, 인성을 자극합니다. 인성을 극한다.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건요, 즐거움, 재미, 오락, 취미, 뭐 활락 이런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이 재성이 인성을 자극하면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나쁜 용도로 쓰이면 19금, 29금, 39금인 거고 좋게 쓰이면 감동이야, 감동.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으로 조종하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문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화 콘텐츠 사업인데 병화를 펼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8개의 재료를 정말 직업적으로 잘 활용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를 연구하면서 모든 사주는 다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사주를 이렇게 이용을 했더니 부자가 되어서 대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8개의 재료를 활용하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각자 다양한 개성 있는 창의적 방법, 내 인생 활용법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자기 인생을 잘 창의적으로 활용하신 분의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 내가 맞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걸로 뭐 다양한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분이 현재 임진대운을 만났어요. 임진대운을 만났어. 그래서 임진대운이 현재 이분이 이 임진대운이 전성기예요. 지금 현재 30대 후반으로 임진대운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주는 계사대운에 나의 재능을 찾고 임진대운에 신자진 삼합을 마무리 짓는구나. 신자진 삼합을 마무리 짓는 대운이구나. 누구와 함께? 겁재와 함께. 자, 그러면 이런 사주를 또 보자고. 이런 사주를 보면 겁재가 관성을 가지고 와서 내 재성을 극하니 나쁜 겁재가 내 사업을 모두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작용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은 공동대표로 여러 명의 대표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단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 겁재는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건 걔가 잘하고 걔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하고 나의 장점은 걔의 단점이고 나의 단점은 걔의 장점. 이게 겁재 관계잖아. 겁재 관계랑 싸우면 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탱크와 드론의 경기 같은 거라고. 탱크 수백억짜리가 그 드론 2천만 원짜리한테 펑펑 터져 나간단 말이야. 겁재를 적으로 돌리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겁재를 동료로 만들면 탱크가 드론을 날리는 거야. 요즘 현대식 탱크는요, 드론 날려가지고 전방 5km 근방에 적이 있나 없나 살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대포를 쏴요, 요즘. 그게 이제 미래 시대의 그 탱크는 자체의 정찰 드론을 수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드론과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드론을 탱크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장거리 정찰용으로 사용을. 그래서 이제 탱크에서는 딱 숨어가지고 드론으로 주변에 어디에 누구 있는지 보고 거기서 주포 발사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한다든지 알아서 막 포사격을 해버린다. 뭐 이런 형태들이죠. 요즘 자주포도 이제 드론 날려가지고 이제 막 포를 쏴대니까 옛날처럼 관측병이 막 정찰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자,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진 겁재의 조직을 가진 겁재와 협업하여 신자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를 건들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분이 혼자 했으면 채널 6개는 운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뉴스는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이고 제가 상담하실 당시에는 400만 유튜버였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1000만 유튜버가 돼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더라고. 와, 대박 성공하셨네. 이분이 초창기 한 5, 6년 전에 저하고 상담하셨을 때 막 채널이 뜨기 시작했던 상태인데 그때는 임진대운의 전반부였고 지금 이제 임진대운의 후반부로 갔어요. 이분이 이제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인데 겁재운에 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으러 왔었고 아니요. 이 겁재를 적으로 돌리면 어차피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기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규모와 파일을 키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한테 맡기고 그래서 채널 여러 개 운영하십시오 라고 했던 케이스예요. 이후에 지금 1000만 구독자의 6개 채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이거 활용하기 나름인가요? 어떤 사람은 나 겁재 싫어 겁재 싫어 그럼 어떻게 돼? 겁재가 와서 내 시장 뺏어가요. 유사 채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 시장을 뺏어간다고. 사실 겁재가 나타나면 당연히 경쟁자도 나타나지만 협업자도 나타나. 근데 협업을 전혀 안 해버리고 독고다이로 가버리면 모든 겁재는 다 적으로 돌아서게 돼서 다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경쟁자가 돼버린다. 시장이 커지는 장점이 있는데 내 시장 파이가 줄어드니까 이왕이면 협력할 사람들하고는 협력을 해서 내 단점을 보완해라. 같은 형태로 보면 되죠. 이사주는 이 임진대운에 겁재와 협업하여 시장을 함께 키우는 형태가 된다. 이 진토는 사화를 밀어줘서 진토라는 조직이 나의 재성활동, 보이고 비추고 드러나는 재성활동을 강화시켜주는 연대가 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임진대운은 좋은 운이에요? 나쁜 운이에요? 물어보면 질문이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좋게 활용하면 좋은 운인 거고 내가 어리석게 활용하면 나쁜 운인 거야. 운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탠스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운의 활용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사주가 만약에 43 신묘대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묘진인으로 가게 되면서 지지의 활동은 식신의 운으로 바뀌고 천간의 인성운으로 바뀌어요. 참고로 이 40대 대운이 되면은 병신합이 이루어집니다. 병신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일명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든 사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오합 육충. 월주가 오합, 5번째 대운에서 천간에서 합을 이루고 6번째 대운에서 지지에서 충을 만난다. 모든 사주는 예외 없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천간의 월간이 합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표방하는 것이 드디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표방했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래서 합을 이루어서 소원 풀었어가 되는 거예요. 소원 풀었어. 이 사주는 병화로 밝혀서 무엇과 합하고자 하냐면 신금과 합을 해서 병신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주인데 그게 결국은 인성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인성을 얻는다는 뜻이 뭐야? 나의 재성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마음을 얻었어. 감동을 받았어.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라는 뜻이에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서 인성이 재성하고 합쳐지는 것은 완벽하게 사람들이 빠져들었어. 같은 거예요. 드디어 이사주는 신묘대운에 결합이 됩니다. 근데 결합이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군뱅이가 7년, 8년 동안 땅속에서 깜깜한 땅속을 헤매다가 매미가 되었어요. 소원을 풀었는데 사실 매미가 되는 이유는요. 생식을 통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맴맴맴하고 한 달 동안 여름밤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교미를 하고 나서 새끼를 알을 낳고 나면은 죽어요. 그게 천간의 기운이 결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천간의 기운이 자기 소임을 다 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다 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고 그 사과는 드디어 사람들의 요리가 돼서 입속으로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씨앗을 뿌려. 그것으로써 그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의 소임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사주는 요 신묘대운까지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고 신묘대운까지가 전성기야. 드디어 편인의 마음을 재성으로 사로잡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가 되는 거고 이 경인대운서부터는 이제는 조금 요소가 좀 약해지죠. 뭐 경인대운의 인신충, 인사신, 사명이 다시 한번 벌어지겠지만 이 경인대운의 인성은 편인보다는 좀 못하다. 합이 아닌 약간 다른 포인트로 가는 요소들도 되는 거니까.
옛날에 그 김종학 사단이라고 해서 김종학 PD라는 분이 그 여명의 눈동자라든가 뭐 다양한 대하 미니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그 00년대에 아주 큰 저도 참 옛날 사람이네. 뭐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여명의 눈동자하고 뭐 섭씨 38도 몇 개 대작 드라마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후 그때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만들고 나서 사실 이후로는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작품들이 몇 개 나오더니 사실 김종학 PD는 끝이 안 좋았죠. 생활고로 자살을 하셨어요. 엔터테인먼트는 망했고 같은 요소들이죠. 이사주는 사실 요때가 전성기예요. 요때 요렇게가 전성기야. 여기는 태동, 여기는 전성기. 여기에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운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말년에 기축대운하고 병자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주는 그동안은 어떤 엔터테인먼트적 재성 유튜브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올렸는데 말년에는 어떤 큰 조직을 세운다든가 어떤 뭐 기관 단체에서 뭐 높은 자리나 감투 같은 거를 차지하는 어떤 관성대운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이렇게 사실 평관대운에 나 그냥 뭐 시골에 내려가서 뭐 텃밭이나 길러야지. 사실 그거는 평관대운에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러면 근심걱정, 자연재해와 싸울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 평관대운은 어떤 운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유리한 거고 저렇게 행동하면 불리한 건데 평관운에는 위아래가 간여지동인데 늙은 인묘된 평관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오래된 기관, 중립적 토의 습성을 가진 중립적 오래된 기관에 가서 감투 자리를 앉아라. 그럼 뭐 말년에 무슨 뭐 유튜브 무슨 협회 뭐 이사, 감사, 무슨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거를 차지하면서 상징이나 모범이 되는 일들을 기축대운이나 무자대운에 어떤 지휘직급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동네 지방에 가면은 동네마다 그 해병 전우회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에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60, 70, 80대신 해병 어르신들이 해병 옷을 입고 그 내에서 막 조직 부회장, 회장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교통질서 잡고 막 수해 현장 도와주고 막 뭐 저 사고 난 곳에 가서 도와주러 다니시는 일 있죠. 그게 말년에 평관적으로 개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죠. 이제 뭐 그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말년에 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지금 이분은 임진대운과 신묘대운까지 전성기가 살아있겠구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분이신데 경호년, 병술월, 경신일, 김효시. 남자분이신데 현재 대기업 유통회사에서 이 편인을 사용해서 심의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매팀에서 어떤 물건 구매할 때 그 구매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편인적 차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을 계세요. 뭐 구매팀에서 구매심사부서에서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하시는 여성분께서 이 남자친구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 남자 결혼하면 앞으로 비전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향후 우리 여자분께서 남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남자의 미래 비전을 보고 결혼을 하겠다. 연애는 오래 했는데 생활적, 사회적 능력이 어떤가를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궁합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추면 좋은 거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 근데 취향이 다르죠. 근데 여자분이 원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였냐면 책임감 있는 남자. 어렸을 때 이게 부모의 책임을 좀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뭐 종교에 의존을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믿음직한 책임감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가족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공한 사람이면 좋겠다. 과연 이 남자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35세 정도 되신 남자분이신데 자, 남자한테 책임감을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사주 책임감 하면 뭐 봐야 돼요? 관성재성.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관성적인 요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관성. 이게 다 관성이죠. 관성 강하죠. 책임감 강하죠. 근데 관성만 강하고 또 비겁이 약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기 주체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비겁이 강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관성이 강하면 강한 책임도 나는 할 수 있다. 강한 책임도 나는 질 수 있다. 근데
관성이 강한데 비겁이 약해버리면 아 몰라 내 잘못 아니야 내 조직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둘러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비겁도 강해. 이게 다 비겁이에요.